안녕하세요, 리아님입니다. 오늘은 진도 좀 보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을 시작할 거고요. 모델은 여기 있는 28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생긴 기둥 3개 걷어 있는 모델링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드 속성부터 정보부터 확인해 보고 갈 거고요. 그리드 A열과 B열의 거리값 6000, Y축으로 3000만큼 두 번 갈 거고요. 레벨은 여기에 보면 FFL 레벨 0레벨에서 200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5500 레벨에서 커더가 지나가는 이런 구조물을 모델링 할 건데, 이 책자랑 모델이랑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이 PDF 파일을 테클라로 먼저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메뉴는 파일에서 가져오기에 보면 여기에 PDF 삽입이라고 있어요. PDF 삽입 가져오기에서 PDF 삽입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PDF 참조 모델 삽입이란 명령어 창이 나타나고요. 가지고 올 파일 바탕화면에 있고요. 저는 가지고 올 페이지 번호 27페이지였어요. 맞나요? 29페이지. 29페이지 거. 스케일은 몰라요. 일단은 확인 눌렀고요. 그리고 가지고 올 위치 아무데나 여기 일단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 일단 가지고 왔어요. 자, 가지고 왔는데 현재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객체가 안 보이죠. 자, 안 보는 이유는 해당 객체는 참조 객체이기 때문에 바탕화면 더블 클릭 표시 옵션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참조 객체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참조 객체. 자, 체크하고 바탕화면 한번 좌측 버튼 클릭해서 수정 확인, 수정 확인. 자, 이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작게 A4 용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렇게 PDF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가지고 온 PDF 파일을 선택해서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면 참조 객체가 나오고 우측에 해당되는 참조 모델 클릭해서 가지고 온 PDF 파일을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스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전값 등을 정의할 수 있어요. 회전부터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이 PDF 파일을 선택할 때는 여기 있는 컴포넌트 선택 요 명령어를 꼭 클릭하고 다시 선택해서 바꾼 값을 수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좀 파일이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한 50 정도 키울게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수정, 확장. 좋아요. 여기 밑에 가져다 두고 얘는 마우스 커서 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밑에 있는 선택 스위치에서 참조 모델 객체를 체크를 빼고 하이라이트가 안 되게끔 거슬리지 않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드부터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더블 클릭 속성창 X축으로는 그냥 6000이었고요. Y축으로는 2개, 얘는 3000 거리값으로 정의해주고 레벨은 0레벨이랑 5500레벨 두 개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AB PDF 파일 한 번 더 참고해서 보면 X축으로 AB가 되어 있네요. X축으로 AB 그 다음에 Y축으로는 1, 2, 3 레벨은 0레벨이랑 5500레벨 정의하고 그리드 선택하고 수정 됐어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리드 속성값 항상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M2번으로 저장할 겁니다. 저장
다음에 해당되는 창 닫고 그리드 수정했으면 하는 거 있죠. 처음에 하는 거. 우클릭 전체 모델의 작업 영역 맞춤 명령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요만큼 사이즈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저쪽으로 한번 옮기고 싶죠. 물론 옮겨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밑에서 한번 보고 참고하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 놔둘 거고, 자, 첫 번째 기둥 사이즈는 250에 250에 914, 길이는 5500, 밑으로 200 떨어지는 거. 기둥부터 생성해 봅니다. 자, 기둥 속성창 더블 클릭. 자, 프로파일 이름은, 프로파일명은 I 프로파일 하위에 H 프로파일 하위에 250에 250에 914 섹션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재질은 SS275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피니시는 제 맘대로 SC1, 색상 클래스는 똑같이 2번 놔두고, 부제 넘버링 어셈블리 그대로 두고,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셨다면 회전 옵션 값은 상단 아니면 후면 두 가지를 쓴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단 레벨 값 5500으로 바꿔주고, 이 상태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모델링을 해줍니다. 자, 기둥 3개 그려졌네요. 요 두 가지의 기둥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자, 선택에서 중복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중복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회전값 상단이 아닌 후면. 자, 후면 요 체크돼 있는 요 체크돼 있죠? 이 값만 변하는 거예요. 나머지 값은 변경되지 않고. 수정 우클릭 중단. 자, 기둥 방향 바꿨고요. 자, 창 닫고, 그리고 기둥 설정할 때 처음에 하는 옵션 있었죠? 설정에 어디 있었더라? 옵션에 방향 표시에 북동 아니죠. 남동쪽 조립 도면의 기둥은 보미 브레이스로서 이걸로 세팅해 쓰세요. 얘를 스탠다드 값으로 저장을 한번 누르고 확인 버튼 눌렀어요. 우클릭 중단. 자, 그리고 파일에서 모델 폴더 열기를 눌러서 폴더를 열고 방금 저장한 그리드 설정 값이랑 그리드 설정 값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OPT 파일 방금 설정했던 파일의 설정에 옵션에 있는 이 설정 값에 대한 저장 값입니다. 저장 값이 스탠다드 OPT 파일로 저장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을 때도 저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 속성 값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복사해서 제 PC에 있는 C 드라이브에 데클라 스트럭처스의 2019 안에 인바이러먼트 안에 코리아 안에 여기에다가 어디다 넣지? 스틸 에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다른 세팅값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 거냐면 제가 특정 여기 폴더 하나 만들고요. 저는 라님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폴더 만들어서 빵빵 폴더 나중에 설정하고 일단 여기다가 파일을 넣어 둘 거예요. standard.opt 파일. 그리고 다음에도 이 설정 값이 자동으로 가지고 오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닫고요. 테클라 스트럭처스 하위에 2019 버전 하위에 environment 코리아 경로에 가면 여기에 롤 언더바 스틸 디테일링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안 보이네요. 보기 파일 확장자명 클릭해주면 롤 언더바 스틸 디테일링 .ini 파일 있죠? 얘를 그냥 카피해요. 복사해서 이걸 이름을
얘도 랴님 만들어주고 이 ini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오픈합니다. 자, 오픈하게 되면 제일 상위에 보면 펌폴더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 램은 빼주고요. 여기 ini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xx 언더바 펌 이꼴 다음에 해당되는 경로 있죠? 방금 만들었던 요 폴더를 우클릭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게 해줍니다. 그리고 ini 파일을 저장하고요. 창은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클라를 실행해주고 현재 모델을 세팅했으니까 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저 옵션 standard.opt 파일이 적용돼서 다시 설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두 번 M2 모델 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모델 열었네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볼 거고요. 기둥 만들었고 자,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거이고 물음표 있죠? 이거는 선택한 객체의 특정 속성 값이 보이는 건데 끄는 방법 앞 시간에 배우셨어요? 바탕화면 더블 클릭, 표시, 고급 탭, 부재 이름 체크 빼고 수정 확인, 수정 확인 하게 되면 저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책자 한 번 더 볼게요. 나와라 책자야. 여기 보면 그리드 B열에 걷어가 있고 그 걷어 위에 또 다른 걷어가 있어요. 그 걷어의 섹션은 400, 200에 813 얘도 400, 200에 813 섹션이네요. 자, 똑같이 모델링 할 건데 자, 그리드 A열에서 1200 나와 있고요. 얘는 그리드 B열에서 90만큼 이렇게 더 나와 있어요. 여기 디테일을 보면 자, 그러면 부재 길이가 7290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부터 모델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만들었으니까 아까 빠진 거 그리드 뷰 만들어야 되죠. 그리드 선택해서 우클릭 뷰 생성 그리드 선을 따라서 이 창에서 그냥 생성만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뷰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리드 2번열을 보시면 됩니다. 2번열 2번열에 여기서부터 1200대는 이 부재 섹션을 그려주면 됩니다. 컨트롤 탭. 자, 그리고 아까 요 기둥에 200 레벨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직접 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셔서 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옵션 값 하단으로 마이너스 200 주시면 되죠. 저도 할게요. 마이너스 200 수정. 뭘 보려고 했냐면 까먹었어요. 그냥 그릴게요. 아, 레벨 보려고 했다. 여기 5500 레벨이 탑 오브 스틸로 설정이 돼 있죠? 탑 오브 스틸로 설정이 돼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여기가 걷어가 걸리는 레벨이에요. 자, 그래서 보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 열고 400, 200, 813 섹션 돼 있네요. 피니시 얘는 SG2 제 맘대로 부재 넘버링은 MG는 약오로 메인 걷어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어셈블리 넘버는 G 걷어. 이 상태로 모델링 할 겁니다. 첫 번째 모델링 할 때 여기 앞에서 1200 정도 거리값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방향 주고 키보드에서 숫자 버튼 1200 엔터 그 다음에 그리드 B열에서 컨트롤 누르고 좌측 버튼 클릭 방향 주고 90 누르고 엔터. 자, 이렇게
7290짜리 거드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제가 모델링 할 때 주의하실 점, 자, 이 점은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떼고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 키 눌렀고 컨트롤 키 떼고 누른 이 두 개의 라인이 부재가 생성되는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이에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3D 뷰로 가서 여기서 그냥 걷어 그려 볼 거예요. 하단에서 상단으로. 자, 그리고 얘는 아까 디테일에 보면 요 걷어 밑에 있죠. 그래서 요 걷어 섹션이 400짜리니까 400만큼 다운되면 돼요. 선택해서 우클릭, 특수이동, 선형, Z축으로 마이너스 400 이동. 그러면 기둥도 레벨이 떨어져야 되죠? 그죠? 자, 새로운 거 하나 배울 거예요. 이전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직접 수정은 일단 끄고 이 기둥 두 개를 컨트롤 키 눌러서 중복 선택합니다. 뷰를 잠깐 돌려서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상단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특수 이동의 선형 마이너스 400 값 있죠? 이동 취소. 자, 이렇게 포인트만 내가 선택한 포인트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여기 겹쳐져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메인 섹션 부재를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여기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 부분은 차차 할 거고 여기에 보니까 뭐 폴리건 컷, 그 다음에 파트 컷, 폴리건 컷, 파트 컷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커팅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커팅의 제일 첫 번째 폴리건 컷 쓰진 않을 거고 커팅을 배울 건데 커팅은 그리드 컨트롤 탭 눌러서 그리드 2번 뷰 보시면 돼요. 여기 상단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놀아볼게요. 자, 커팅 명령어는 여기에 보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컷이랑 피팅 총 4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피팅과 폴리건 컷, 라인 컷, 부재 컷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울 거는 이제 피팅부터 배울 겁니다. 자, 피팅 명령어 클릭하고 얘는 자를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요. 자, 객체를 선택할 때 마우스 커서가 가면 얘가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두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스냅이 안 가죠? 여기는 자, 스냅 지오메트리 선 여기다가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점 선 얘도 클릭해주고 여기 이제 스냅이 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위치에서 한 점, 두 점, 우클릭 중단 해보면 여기에 피팅 정보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두 선을 그었던 그 라인으로 부재를 자르는 거고요. 자, 부재를 잘랐는데 제가 잘랐을 때 좌측이 잘렸어요. 자, 반대 부분 잘라 볼게요. 선택해서 한 점, 두 점. 어느 부분이 잘릴까요? 오른쪽이 잘리겠죠? 우클릭 중단. 왜냐하면 얘는 피팅 명령어는 항상 짧은 쪽이 잘립니다. 짧은 쪽. 이 피팅 명령어가 얘를 선택해서 지우면 잘랐던 게 사라집니다. 자, 컨트롤 Z 언두 명령어고요.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얘가 피팅입니다. 피팅. 자, PT 명령어 지웠다가 다시 써볼 거고 이번에는 라인 컷. 라인 컷. 선택해서 객체 선택. 자를 선 한 점, 두 점. 마지막으로 자를 부분을 선택하게 돼요. 얘는 내가 이런 라인으로 그었으니까 이쪽을 자를 거야. 왼쪽. 클릭 중단. 반대로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이 잘리겠죠. 우클릭 중단. 이렇게 라인 컷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건 컷. 자, 폴리건 컷은 도면 보고 해볼게요. 아까 교재 보고 해볼게요. 교재 보니까 여기에 디테일 D를 봐라. 디테일 D는 어디 있느냐? 높이 70, 너비 200, R값 30. 오케이. 270. 그것만 해볼게요. 컨트롤 탭. 컨트롤 탭을 누르면 다음 뷰로 가는 거 아시죠? 자, 밑에 부분에서 200 가서 70 올라갈 거예요. 자, 폴리건 컷을 쓸 겁니다. 클릭. 자를 객체 선택. 자를 폴리건 형상. 좌측 버튼으로 한 점. 우측으로 200 가서 클릭. 상단으로 수직으로 가고 싶어요? 수직으로. 키보드에서 영어 O 버튼 누르면 여기에 O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오스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스냅이 안 가죠? 컨트롤 2번 누르면 부재를 이제 반투명하게 만들어 놨어요. 70 가서 클릭. 왼쪽으로 가서 클릭. 4점을 지금 클릭을 했죠? 마지막은 휠 버튼을 꾹 누릅니다. 우클릭 중단. 이러면 이 부재 형상에 따라서 요만큼 커팅을 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R값. 얘는 폴리건 컷이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Alt 키를 누르고 이 포인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선택, 더블 클릭. 안 나오면 Alt 엔터. 옛날 속성창이 나왔네요. 못따기 속성창. 유형은 R값 표현으로 X값은 30.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만 선택했어요. 수정. 얘도 선택하면 수정. 얘도 선택하면 수정. 두 개 중복 선택해서 얘를 지울 때는 뭐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이런 표시, 이런 형태로 커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요거 200 위치. 얘는 그린 A열에서 1500 와서 위에서 거리값 200, R값 다이아는 200. 다이아 메타 200. 좋아요. 200, 200 센터겠네요. 1500 와서 컨트롤 탭. 자, 그러면 바로 생성할 거예요. 포인트 안 만들어요. 포인트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명령어 선택, 자를 객체 선택. 첫 번째 점 여기에서부터 1500이었죠. 컨트롤 누르고 참고. 오른쪽 1500 가서 컨트롤 누르고 참고. 아래쪽으로 200 왔죠. 200이 여기 보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면 내가 이 원형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얘도 똑같이 포인트가 4개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 4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50, 50.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100만큼 내려와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계속 컨트롤 키 눌렀어요. 이번에는 100만큼 가서 한 점. 컨트롤 키 안 눌렀습니다. 아래로 200 와서 2점. 오른쪽으로 200 가서 3점. 4점. 마지막은 휠 버튼 대신에 스페이스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우클릭 중단. 그러면 컨트롤 키를 떼고 눌렀던 그 지점에 포인트 4개로 폴리건 컷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포인트를 Alt 키를 누르고 하나, 2개만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Alt 엔터. Alt 엔터 누르면 속성창 나와요. 옛날 거 써도 되고. 유형은 이걸로 수정. 이렇게 원형이 표현이 됐어요. 원형 표현. 원형으로. 근데 얘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다이아가
200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형태가 아니라 수정할 때는 얘가 피팅 정보거든요. 폴리건 컷 정보. 얘를 선택해서 여기랑 여기를 요 옵션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반지름 100값 수정. 여기도 Alt키 눌러서 좌에서 우에 드래그, 좌에서로 드래그, 중복 선택, 수정.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이아가 200이겠죠? 그죠? 이렇게 폴리건까지 한번 연습해 봤고요. 폴리건 컷을 할 수 있는 최소 포인트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겠죠? 그죠? 면이 되려면 3개 이상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자, 폴리건 컷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안 해봤던 부재 컷. 자, 부재 컷은 뭐냐면 다른 객체로 다른 객체를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상하죠? 말이. 자, 부재 컷 클릭해서 여기서는 이 기둥을 잘라 볼 거예요. 잘리 객체 선택, 자를 객체 선택. 우클릭 중단. 이 거더를 선택해서 우클릭 숨기기.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죠? 거더가 지나간 거더 형상을 그대로 잘라내서 해당되는 객체를 자르는 역할을 할 때 폴리건 컷을 씁니다. 컨트롤 Z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우클릭 뷰 다시 그리기 하면 숨겨져 있던 객체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부재 컷을 쓰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만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객체를 그려볼 거냐면 파이프. 원형 파이프 섹션은 PD 300 곱하기 10 수정. 얘는 중간 뒤쪽 요걸로 쓸게요. 중간. 이 속성값 속성 복사 요 객체 클릭 중단. 여기 보면 원형 파이프랑 원형 파이프가 만났을 때 얘가 구조체라면 이 부분이 잘려야 되거든요. 자, 잘려야 되니까 편집에 있는 부재 컷 잘릴 객체 선택, 자를 객체 선택, 클릭 중단. 이렇게 작게 표현된 이 선들 있죠. 이게 이 객체의 형상을 읽었다는 표시예요. 우클릭 뷰 다시 그리기. 그러면 이 객체 형상대로 얘를 잘랐어요. 얘를 우클릭 숨기기. 숨겨보면 이런 형상으로 파이프를 잘라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커팅은 다른 컴포넌트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재 컷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모델링 해봤어요. 자, 이렇게 커팅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폴리건 컷, 라인 컷, 부재 컷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이사항. 자, 여기 있는 피팅을 제가 임의로 요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 볼 거예요. 클릭 중단. 피팅 같은 경우는 객체가 없는 라인에서도 이 라인 선상을 읽어서 부재를 이제 길거나 길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짧게 잘라줄 수도 있어요. 이게 피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팅을 지우면 이 라인 선상대로 부재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대신 라인 컷은 이 지점에 이렇게 자르더라도 부재가 따라오지 않죠? 그죠? 라인 컷은 형상 그대로를 유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피팅으로 이 끝부분을 제가 뭐 요렇게 한번 잘라보고 늘어났죠? 반대편으로도 잘라보고 싶어요. 반대편 요렇게 또 늘어나네요. 그죠? 피팅이 중복적으로 돼 있으면 마지막에 넣었던 피팅이 적용됩니다. 얘는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싶을 때는 물론 폴리건 컷으로 잘라도 되지만 라인 컷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중복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컷 명령어랑 피팅 명령어를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자 잠깐 볼게요. 책자에 뭘 볼 거냐면 바로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는 거 있네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그릴 때는 0레벨 I 버튼 눌러서 이 창 알죠? 여러분들 이제 뷰 목록 창이에요. 플랜 1 플러스 0 오른쪽으로 보내고 확인.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그릴 건데 베이스 플레이트의 사이즈는 여기서도 아까 봤던 PDF가 보이면 좋겠네요. 저는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 써서 눈동자 클릭 창고 객체를 켜줄 겁니다. 요렇게. 자, 디테일 A를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의 사이즈는 600에 400, 400, 600 사이즈고 두께는 어디 있나요? 두께는 25T짜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600에 400. 자,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리드 2번 열과 AL의 교차점에 있는 이 지점. 요렇게. 자, 먼저 명령어 철골 가서 플레이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고 자, 프로파일 두께는 PL 25T. 그 다음에 피니시 값 안 넣을 거고 클래스 그대로 두고 얘는 부재 넘버링은 BP라고 넣을 거예요. 베이스 플레이트로 마크가 BP 1번, 2번, 3번, 4번 나오게끔 하려고 BP라고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그릴 거예요. 600에 400. 자, 첫 번째는 기둥의 중심점 여기를 참고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참고 상단으로 200 가서 컨트롤 키 눌러서 참고 우측으로 오스냅 활성화되어 있네요. 300 가서 컨트롤 키 빼고 그냥 클릭할 거예요. 책자 보시면 돼요. 400, 600, 400 마지막은 휠 버튼, 우클릭 중단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포인트가 4개인 플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탭 눌러서 그리드 2번 뷰를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제가 0레벨에 그렸기 때문에 객체는 0레벨에 있고요. 자, 이거를 내릴 거예요. 우클릭, 이동. 요 포인트를 200만큼 내리면 되겠죠? 클릭. 자, 컨트롤 2번으로 얘를 좀 투명하게 볼 거고요. 자, 베이스에서 200만큼의 레벨인데 PDF를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의 제일 바텀 라인이 200이에요. 그러면 포인트가 요 치수값을 찍어보면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2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치수를 찍어보면 편집, 측정, 1점, 2점, 3점, 212.5네요. 두께만큼 올라가야 되네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플레이트 선택해서 상황에 맞는 도구 모음에서 위치 옵션 값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다시 치수를 찍어봅니다. 1점, 2점, 3점 200이란 값 나왔네요. 요거 지우는 거는 우클릭해서 뷰 한번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뷰 다시 그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모델이 크면 뷰 다시 그리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뷰에 보면 다시 그리기에 임시 그래픽 지우는 명령이 있어요. 임시 그래픽 얘를 지우셔도 되고요. 단축키가 뭘로 세팅되어 있냐면 잠깐 확인해 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U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컨트롤 U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200가지 베이스 플레이트 그렸고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둥을 자를 거예요. 기둥. 자, 기둥 자를 건데 얘는 저희가 배웠던 PT 명령어 써서 기둥 선택 자를 위치 베이스 플레이트 상단면 1점, 2점 우클릭 중단하게 되면 제가 넣었던 이 라인으로 기둥이 잘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 그대로 있죠. 그죠? 워킹 포인트라고 불러요.
포인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PDF 참고. 여기서는 이제 리브 플레이트 그릴 거예요. 리브 플레이트가 125에 25, 125에 25. 그 다음에 두께는 12T 라고 돼 있네요. 스칼럽은 그냥 대충 R3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리브 플레이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탭 그리드 2번 뷰에서 그릴게요. 그리드 2번 뷰 확인되셨죠? 자, 철골로 가서 플레이트 두께는 12T. 그 다음에 프리픽스는 리브 플레이트 RP 해도 되고 뭐 RP 해도 되고 RP로 할게요. RP 리브 플레이트 RP 설정해서 중간으로 두겠습니다. 자, 바로 모델링 할 거고요. 첫 번째 점 그냥 클릭. 왼쪽으로 125에 25니까 150 클릭. 수직으로 25였죠? 자, 숫자 찾기 힘들면 키보드 숫자 버튼 25 엔터 누르시면 해당 점이 찍히고요. 방향 주고 수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숫자 버튼 125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컨트롤 눌렀기 때문에 쟤는 참고점이에요. 이 점은 우측으로 125 엔터. 자, 그러면 부재가 생성되는 라인은 초록색 라인입니다. 확인되셨죠? 오른쪽으로 가서 수직으로 가서 클릭. 마지막은 휠 버튼 우클릭 중단. 플레이트 선택해서 여기 있는 점 클릭해보면 형상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 있어요. 아까 못따기 형상, 얘는 호 형상으로 30. 그 다음에 엔터. 여기에 커서가 있을 때는 여기 수정 버튼을 그냥 엔터 눌러도 된다고 했어요. 우클릭 중단. 오른쪽 변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대충 3D 뷰로 가서 0플랜 가도 되고요. 대충 3D 뷰로 가서 얘를 우클릭 특수복사. 대칭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전 시간에 배웠어요. 한 점, 두 점. 그 다음에 복사. 우클릭 중단, 취소. 이렇게 리브 플레이트를 그렸습니다. 아까 여기에 있는 이 뷰에서 그리드 2번 뷰에서 복사 대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무언가 액션을 해야 돼요. 해야 돼서 그건 아직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3D 뷰에서 대칭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브 플레이트까지 그렸고 그 다음은 뭘 그려야 되느냐. 컨트롤 탭 평면 눌러보면서 리브 플레이트 넣고 홀 넣어야 되네요. 맞네요. 홀 간격은 250, 250 간격, 200 간격. 홀 다이아는 29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홀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D 뷰, 2D 뷰, 0플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쓸 명령어는 볼트란 명령어예요. 처음 써보죠. 볼트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볼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속성값을 바꿀 거예요. 볼트 클릭해서 첫 번째 볼트를 체결할 판, 베이스 플레이트 한 판을 좌측 버튼으로 선택. 그 다음 밑에 보면 볼트 체결할 부재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볼트 체결은 뭐 플레이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한 후에 지금 한 장 바뀌었기 때문에 한 장 선택하고 휠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냅이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좌측 하단부에 보면 여기 미드 포인트 한 점, 엔드 포인트 두 점을 클릭, 우클릭 중단해주면 이렇게 볼트가 체결됩니다. 자, 이 볼트도 역시 0레벨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이 볼트가 지금 이 베이스 플레이트 체결을 못했죠. 그죠? 얘도 우클릭, 특수이동, 선형, 마이너스 400, 200으로 내려줍니다. 이동, 취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볼트를 표현할 게 아니라 저희는 홀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홀부터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선택해서 우측에 보면 여기 어셈블리에 보면 자, 여기 볼트 체크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체크를 빼고 수정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부터는 얘는 이제 홀로 표현됐어요. 볼트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홀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크기는 24. 아까 책자에서 보면 24에 M24에 다이아 29 됐어요. 중요한 거는 홀 다이아 29만 만들면 돼요. 홀 다이아 29. 그래서 볼트 크기 더하기 허용 오차를 5mm 주게 되면 합산돼서 24 더하기 5는 29죠. 이렇게 홀 다이아가 29로 설정이 됩니다. 29. 그 다음에 볼트 표준, 볼트 종류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또 내려와서 X, Y라고 있어요. 볼트 거리 X, 볼트 거리 Y. 제가 아까 볼트를 넣을 때 여기 첫 번째 찍었고 두 번째 이 점을 찍었죠. 그러면 이 라인이 이 축이 볼트의 X축이 됩니다. 이 축이 볼트의 Y축이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거리값이 250 스페이스 250.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아까 200이었어요. 그리고 커서 있으니까 엔터. 간격이 벌어진 것 같네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50mm 띄워졌어요. 아까랑 색깔이 다르죠? 볼트가 하나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가 노란색, 그 다음에 선홍색이 됩니다.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노란색은 시작점. 시작점에서 50만큼 띄울 거예요. 하단부에 보면 옵셋 시작 위치 시작점에서 50 띄워라 엔터. 좋아요. 들어갔네요. 자, 정확한 치수값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 편집에 보면 측정에 볼트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볼트라든지 홀을 선택하고 측정할 객체 플레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0 간격값, 250 간격값으로 볼트가 체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볼트 아니죠? 홀이죠? 그렇죠? 치수 지우는 거 컨트롤 컨트롤 U.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리브 홀까지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론 용접을 할 겁니다. 용접. 클릭해서 기둥 찍고 리브 플레이트 하나 찍고 그러면 메인 세컨이에요. 노란색의 객체. 노란색 객체가 주황색 객체에 붙어 있다. 주황색 객체가 메인 부재예요. 흔히 메인 부재는 대부분 형광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 찍고 리브 플레이트, 기둥 찍고 베이스 플레이트, 우클릭 중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랑 리브 플레이트는 지금 제가 용접을 안 넣었어요. 안 넣은 이유는 국내에서는 육상 구조물에서는 이제 용접에 대한 부분을 스탠다드화 많이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플레이트들이 기둥에 붙어 있다까지 어셈블리라는 조건까지만 저희가 잡아줍니다. 물론 용접을 디테일하게 더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차차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확인을 해야 돼요. 기둥 선택해서 우클릭, 조회, 어셈블리를 클릭하게 되면 메인 부재에 이런 세컨 객체가 붙어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의 객체들이 세컨 객체들이에요. 자, 확인이 됐고 이런 확인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 하나 만들 겁니다. 단축키 파일에서 설정 키보드 바로 가기 배웠죠? 여기서 검색할 항목은 한글로 어셈블리라고 검색하면 네 번째 어셈블리 객체 조회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바로 가기 코드는 선택됐나요? 우클릭. 단축키 코드는 얘는 Shift S. 저랑 똑같이 하세요. 할당
닫기, 우클릭 중단, Shift S. 안 먹죠? 한영키 한번 눌러줍니다. 꿍, Shift S. 커서가 달라졌어요. 기둥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객체 색깔, 세컨 객체 색깔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찍어 보시면 돼요. 쓸 때는 Shift S 누르고 객체 찍어 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셈블리까지 잘 된 것을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 표시가 용접 표시거든요. 용접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용접을 제가 이렇게 지우고 메인 객체가 하나고 세컨이 여러 개 있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멀티 셀렉션이 가능합니다. 클릭 중단.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기둥을 클릭을 해서 여기 포인트 있죠? 자, 이 포인트에다가 점을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편집 탭에 가서 점, 임의의 위치에 점을 여기다가 클릭 중단 해줍니다. 물론 스냅을 찍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만큼 선택할 거예요. 물론 컨트롤 키 눌러서 포인트는 선택을 해제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총 8개 객체라고 되어 있어요. 8개 객체. 자, 베이스 플레이트 하나, 2개, 3개, 홀 4개,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홀 4개, 용접 5, 6, 7, 그 다음에 피팅 8개, 이렇게 총 8개의 구성을 가진 컴포넌트를 만들 겁니다. 선택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고급 기능 접근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란 명령어가 있어요. 클릭. 자, 클릭을 해주면 사용자 컴포넌트 마법사 창이 열리고요. 지금 만들 유형은 상세 타입, 디테일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름은 그냥 m 언더바 베이스라고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 자, 컴포넌트 객체 아까 선택한 거 있죠? 요만큼 포인트 빼고 8개 했을 거예요. 8개 선택해서 다음. 자, 메인 부재 기둥 선택해서 다음. 그 다음에 기준점을 클릭하라고 하네요. 커서가 스냅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아까 포인트 만들어뒀던 거 있죠? 이 포인트를 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마침 클릭 중단. 자,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제가 그룹으로 선택했던 베이스 플레이트, 리브 플레이트, 홀들이 하나의 블럭화 됐어요. 자, 블럭화되면서 이런 초록색 심벌이 나타나고요. 이거를 테클라 스트럭처스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컴포넌트. 자, 이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블럭화를 시킬 수 있고 해당 컴포넌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더 많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테클라를 쓰시게 되면 컴포넌트를 아주 매우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될 거예요. 저희가 방금 만든 컴포넌트는 응용 프로그래밍 컴포넌트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m 언더바 여기 있는 베이스 m 언더바 베이스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둥에도 적용해 볼게요. 3D 뷰로 가서 자, 지금 보면 얘는 기둥의 방향이 다르죠. 자, 사용 방법은 얘는 상세 타입입니다. 디테일 타입이고요. 이 명령을 먼저 클릭을 하고 한 번만 클릭을 하고 기둥을 찍고 기둥의 스타트 포인트를 사각형 스냅이에요. 여기를 콕 찍어줍니다. 여기도 기둥 찍고 사각형 포인트를 콕 찍어줍니다. 클릭 중단. 이게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용자 컴포넌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라든지 리브 플레이트의 두께, 홀 사이즈 등을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만든 그 옵션 값으로 수정을 하는 거고요. 적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섹션이 같은 사이즈잖아요. 자, 명령어를 클릭해서 기둥을 멀티 셀렉션하고 기둥의 한 포인트, 픽 포인트를 찍어주게 되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레벨에. 우클릭, 뷰 다시 그리기.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만들어 봤고요. 해당되는 컴포넌트는 사용자 컴포넌트는 지금 블록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 2, 3, 4, 5 해도 밑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는 색깔이 안 바뀌죠. 이제 얘는 이제 테클라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서 Shift 1, 2, 3, 4, 5번 Shift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컨트롤 4번, Shift 4번이 기본 렌더드 화면이고요. 여기 있는 옵션 값이죠. 여기 컴포넌트 값이랑 일반 부재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심벌은 여기 보면 컴포넌트 기호라고 있어요. 컴포넌트 기호를 디스플레이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밑에 그림에 보면 컴포넌트 선택, 이 명령어는 컴포넌트를 그룹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컨트롤 5번, 시프트 5번. 얘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 홀이라든지 리브 플레이트를 따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의 그룹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 객체 선택을 선택하시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베이스 플레이트, 홀, 리브 플레이트를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4번, 시프트 4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단축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파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클릭, 게시해서 바탕화면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할 거고요. 제가 이 컴포넌트를 이쪽만 선택해서 우클릭 분해해 볼 거예요. 컴포넌트 그룹되어 있는 거를 분해해 버렸습니다. 얘는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파트예요. 자, 얘는 컴포넌트 돼 있죠. 해당 모델에서 이 컴포넌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랑 여기는 삭제되었고요. 컴포넌트로 깨져 있는 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다시 불러올 때는 고급 기능 접근, 사용자 컴포넌트 가져오기, 바탕화면에 있는 해당 파일을 열기 해서 컴포넌트를 바로 요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샘플로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앙카가 있느냐 없느냐 타입으로 많이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 컴포넌트들도 기본적으로 테클라에서 제공을 하고요.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컴포넌트는 어딨냐? 1042번. 이거는 외우세요. 1042번 적어 놓으시고요. 또는 1014번, 1047번이 있어요.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1047번이 업데이트 되면서 리브 플레이트 부분도 스칼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거 단점은 리브 플레이트 개수 제한이 있다는 거. 외부 쪽에 하나, 플레인 쪽에 하나씩 밖에 못 넣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베이스 플레이트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는 사용자 컴포넌트고요. 테클라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환경 폴더에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사용자 컴포넌트 가져오기, C 드라이브 안에, 테클라 스트럭처스 안에, 인바이러먼트 안에, 코리아 안에 보면 제너럴 폴더에 보면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UL 파일이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샘플처럼 똑같이 사용자 컴포넌트들이에요. 여기서 베이스 플레이트 2번 K 언더바 베이스 플레이트 2번 선택해서 열기 가지고 왔어요. 확인해 볼게요. K 언더바 베이스 플레이트 2번. 이 컴포넌트는 리브 플레이트를 맥시멈 3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자, 요거 쓰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대신 단점은 앙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앙카를 표현하시려면 아까 앞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있던 베이스 플레이트 시에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인발먼트 코리아 제네랄의 커스텀 컴포넌트 안에 요거 가지고 와서 또 조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건데 이걸 일단 써볼게요. 자, 이 프리뷰를 보게 되면 테클라의 모든 시스템은 동일해요. 디테일로 표현된 컴포넌트는 파란색의 객체를 찍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픽 포인트 한 점을 클릭하게 되면 회색의 객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른 컴포넌트 한번 볼게요. 철골 베이스 플레이트에 보면 파란색이죠, 그죠? 파란색 객체가 있고 회색의 객체들이 이 컴포넌트를 씀으로써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디테일 타입, 상세 타입입니다. 얘는 별개예요.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써볼까요? 기둥 찍고 픽 포인트 찍게 되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요거부터 써볼 거예요. 자, 기둥 찍고 픽 포인트 콕 찍어줍니다. 엄마나 뭐가 많이 나와요. 외부에 플레이트가 없었죠. 플랜지에 플레이트 1개, 플레이트 1개. 그 다음에 요 컴버 선택이니까 대충 선택해서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이 플랜지 엣지에도 리브 플레이트가 붙어 있네요. 이걸로 아니요. 수정. 리브 플레이트 사이즈 컨트롤 해볼까요? 얘는 1번, 2번이니까 2번. 25 높이 125. 25 얘는 125가 아니고 150이구나. 얘도 150이구나. 됐죠? 수정. 그 다음에는 플레이트 탭.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 25T, 너비 400, 높이 600. 선택해서 수정. 리브 플레이트 12T 맞고 RB 재질 SS275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스타트 넘버 전부 1번이에요. 요 개념은 차차 알려드릴 겁니다. 요 속성 값은 항상 무조건 넣어놔야 돼요. 자, 볼트 사이즈 24, 톨러런스 5mm, 홀더 29로 되어 있죠. 200 볼트 간격은 얘는 3개에 볼트 개수 3개예요. 간격 250 수정. 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부분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는 m 언더바 h250짜리라고 다른 이름으로 텍스트가 다 안 나왔네요. 다른 이름으로 항상 저장해서 다음에도 꼭 사용하도록 합니다. 모델 폴더 열어서 저렇게 만든 컴포넌트 저장 값들은 어디 넣는다고요? 아까 세팅했죠? 세팅했어요. 이 폴더에 넣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폴더에. 그러면 다음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만들어 봤고요. UL 파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샘플 모델까지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있는 커팅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해 보시고
나머지 디테일 부분은 더 연습하고 싶으시면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커팅이랑 그 다음에 부재 거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 컴포넌트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연습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란임이었습니다.